9가지 질문으로 초대받은 분을 한순간에 탈탈 터는 시간, 구혜영의 나 인터뷰. 오늘도 예리한 질문으로 확실히 털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해피바이러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넉넉한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요, 빈민촌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어려운 생활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돕고 있단다.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요. 우리는 정말 많은 역할과 책임,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제대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역할이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면서, 자, 오늘도 구혜영의 나 인터뷰는 변함없이 멋진 분을 모시고 신나게 출발합니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게스트 분 중에서 전천후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말 만능인이십니다. NGO면 NGO, 뭐 통일 대북 정책이면 통일 대북 정책, 종교면 종교, 정말 어디 하나 계시는 분이시죠. 서울디지털대학교 윤창원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추우셨죠, 오실 때? 예, 오늘 뭐 날씨가 춥긴 했는데 여기 네. 그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공간 오니까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무나 이렇게 화초들도 너무 많아서 역시 구 교수님의 이 따뜻함이 이 추위를 녹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초도 뭐 그렇게 뭐 신경 쓰면서 키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자라줘서 네, 너무 아주 고맙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듯한 화초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윤창원 교수님 게스트로 모시기 전에 다른 게스트 분들처럼 탈탈 털기 위해서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분이신지 상상의 나래 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창원 교수님은요, 1971년생이십니다. 그래서 만 47세시고요. 부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합성초등학교, 양덕중학교,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경남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에서 시민사회학으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주빌리은행의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지방거버넌스 의정연구회 공동대표,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국민소통분과 간사님이시기도 하고요. 흥사단 민족통일본부 대외협력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전에는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선정위원이기도 하셨고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청장년 회장, 뭐 이런 너무나 많아서 제가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죠.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 회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법명도 갖고 계신데요. 법달이라는 변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윤창원 교수님이다라고도 하지만 법달 교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더 어필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 있으신지요? 아니요, 뭐 특별히 없긴 한데 이게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러주시는 곳에서 또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 역할이 쓰임이
있다면 네. 뭐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챙기시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창곡으로 오늘 그 이문세의 옛사랑이죠. 네. 아, 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곡을 또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뭐 가사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사도 그렇지만 이 그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주는 네. 애틋함, 그리움 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네. 저는 이제 중년은 물론 아닙니다.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네. 이게 중년에 접어들면 뭔가 이제 그 옛것이 그리워지고 네. 애틋해지고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구구절절히 이 그 아. 가사와 네네. 그리고 이 음악 내에 담지 않았나. 아. 그래서 애창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들으시면서 그 옛사랑이 나야 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랑이 특정한 그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주변에다가 늘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네네. 이제 그 부인을 포함해서요. 네, 제가 이제 너무 심각한 건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이 가사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 정말 그 가슴 찡한 그런 찐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동안 나 인터뷰 들어보셨죠? 혹시 네. 들어본 소감 그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도 그 우리 고영 교수님이 하셨던 걸 페북에 링크를 거셔서 잠깐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제 이번 네. 방송 준비하면서 네. 몇 분들 거를 이제 풀로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꽤 출연을 하시고 했는데 네. 방송을 들어보면서 왜 구혜영 교수님이 학교에 계실까? 학교에 계실 분이 아니라 방송을 하셨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혼자 준비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출연하시는 분도 섭외를 하시고 그리고 네. 방송 내용과 관련된 예, 이 시나리오도 네. 작성하시고 이런 네. 멘트들도 다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데 네. 제가 그 1회부터 19회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네. 내용들이 너무나 유쾌하게 이렇게 그 기운을 좀 북돋아 주시는 말씀들을 끌어내시기도 하고 네네. 또 해주시기도 해서 좀 기분이 나는 아. 기분이 즐거워지는 방송이어서 네네.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이 나 인터뷰가 상당히 좀 약간 홍보성도 있고 또 예, 또 시적절한 그런 주제들도 가져오기도 하고 오늘 윤창훈 교수님은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실 분 같아서 제가 초대를 네,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영상으로 안 나가서 그렇지만 제가 덩치가 좀 있어서 아마 좀 푸근한 느낌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윤창원 교수님과는 사실 NGO 학회 또 민주평통 또 어사친 뭐 이런 데서 급격히 이제 많은 모임들에서 뵙고 있는데요. 알고 지내는 제 그 분들께 제가 이제 살짝 전화로 여쭤봤어요. 윤창원 교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혹시 본인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통일단체 활동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이제 가만히 저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른 분들 저와 관련을 맺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네. 대단히 좀 잘생긴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신 분 없었어요. 그래요? 제 생각이었네요. 농담이고요. 네. 저도. 그리고 네. 아마 그 좀 푸근한 사람, 뭐 이렇게 그 모든 일을 그냥 그 네. 무리 없이 아, 원만하게 네네. 그냥 일 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한 네 가지 아이고. 정도 유형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졌는데요. 첫 번째, 네.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네. 두 번째는 미소가 아름답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세 번째는 소유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네. 네 번째는 그래서 실속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이게 아주 이런 표현도 네, 있었어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뭐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네. 네 번째 말씀이 아주 그 그죠.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는 세상적 표현인 거고 네, 네. 평소 때 다른 분들께 참 많이 좋은 그런 역할들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까지 달아주시긴 했었어요. 네,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미소 많이 짓고 좀 더 나누고 그리고 실속은 좀 챙기고 실속은 잘안 챙기고. 네, 잘 안 챙기면서 좀 실속 잘 안 챙기지만 실속 있는 것처럼 보이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예, 정말 그 제가 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었는데 현답해 주셔서 너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그 8.15 공동 행사 때 그 이제 평양을 방문 시작해서 그 이후로 8차례나 평양을 방문하셨고요. 개성은 5차례, 그리고 금강산은 20차례 이상 방문하신 통일 혹은 이제 북한 전문가이신데요. 이번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대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답을 조금 요구해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라고 하긴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주로 북한 사회문화 쪽, 특히 아, 이제 예, 북한 예. 종교 쪽 예, 관련해서 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2000년 8.15 공동행사가 평양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남쪽의 청년으로 처음 방문한 이래로 주로 이제 북쪽의 단체들과 회의와 회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예, 여러 예. 차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마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물론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끝나고 뭐 또 한미 군사 훈련도 시작이 그렇죠.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진적으로 남북이 하해 협력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여러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교류를 네. 중심으로 해서 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그런 남북 관계가 네. 되어야 하고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북한과 남한과의 우리나라와의 관계라기보다 또 외부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 국제 또 관계가 국제적인 관계도 관계가 얽혀 함께 있어서 네. 네. 올림픽 이후에 좀 더 긴밀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인도적인 그런 좋은 마음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에 이제 인도 쓰나미 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하이티, 일본 뭐 여기에 지진 구호 등의 어떤 그런 긴급 구호 활동도 참여를 하셨고요. 또 캄보디아나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등의 학교 보건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에 직접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하시게 됐는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처음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온불교 내에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통일 운동을 하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3국에 대한 네. 개발 지원 협력 사업 요즘 네. 뭐 이야기하는 말로는 네. 개발 협력과 관련된 네. 지원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2000년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재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인도 쓰나미라든지 네. 최근에는 이제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까지 그래서 네. 2000년 초반 중반까지는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네.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단체들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네. 긴급 구호 활동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그 제3국의 네. 뭐 학교 관련된 지원 사업 또 보건 의료 관련된 지원 사업들에 네. 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네. 몇 군데 단체에 그 네.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네. 직접 가기도 하시는 네, 거죠. 뭐 여기 나와 있던 곳들은 예, 직접 직접 다녀오기도 가셨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에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네. 뭐 학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방문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받았던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했었던 국가가 이제는 ODA라고 하는 네네. 그런 것들로 이제 외국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국가 가장 단시간에 또 이룬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 네. 국제 구호 활동에도 이렇게 열정을 보이시는 우리 교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하시는 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이번 질문은 좀 개인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페북에서 이제 제가 봤는데요. 사모님께서 적어주신 메모를 들고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애처가, 뭐 공처가까지도 저는 인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원군 귀여운 모습들 사진에 담아주셔갖고 제가 평소 때 이제 눈 힐링할 때 예, 아드님 딱 보면 너무 귀여우거든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혼을 제가 좀 늦게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 2013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아, 그리고 예, 윤주원이라는 아들이 그쵸.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애처가 공처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어른들 말씀이 예전에 네. 그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아,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요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깊은 뜻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 저희 집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아, 네네. 저희 집사람이 그 하는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하는 네. 그 여러 가지 사소한 명령들을 네. 가능하면 잘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해서 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 네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정의 그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제도 사실은 새벽 4시에 술 먹고 들어갔지만 자주 너무 빨리 들어가셨네요. 네, 그리고 그제도 사실은 새벽 4시. 너무 또 열심히 달리시고. 또 그제는 또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오후에 불려 나가서 또 새벽 4시까지 선배들과 있다가 들어가서 네네. 좀 뭐 죄송하지만 네. 틈틈이 잘 하고 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네. 그 속상했던 마음 싹 푸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7080을 위한 딴따라 댄스홀 뭐 이런 사업을 준비하셨던데 저도 지금 사실 참여해 볼까 갈등 중입니다. 도대체 이런 희한한 발상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몸치인 저도 참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저도 몸치입니다. 저도 뭐 그러세요? 아주 심한 몸치인데 네네. 이걸 좀 생각을 했던 건 처음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딴따라 댄스홀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스윙 댄스를 하는 그 동호회에 예. 회장이 있습니다. 이 네네네. 회장이 그 대표가 네네. 또 아주 가까운 후배인데 네네. 되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주로 이제 20대 30대들이 네. 그 공간에서 네. 뭐 춤도 추고 예. 또 뭐 이렇게 춤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우리 중년 물론 저는 중년은 아닙니다만 계속 웃기시는 중년 맞습니다. 이제 40대 후반. 네, 우리 중년들도 이런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 노진한 대표가 네네. 그러면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예. 지금 2월 이번 설 연휴 지나서? 끝나고 예, 예. 그래서 일단 20일부터더라고요. 20일부터 매주 2월 화요일 날 20일. 네네. 홍대에 있는 딴따라 네네. 댄스홀에서 네. 한 50여 명 규모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명 정도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가볍고 편하게 그리고 네.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겁니다.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을 꿈꾸지 마라. 뭐 이런 내가 네. 즐겁고 유쾌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네네. 춤도 배우고 네. 또 서로 만남도 가지고 네. 뭐 다양한 좀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춤만 추는 게 아니었군요. 춤이 주죠. 예, 예. 춤을 그러니까 춤이 춤을 주고.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렇죠. 예, 네, 춤을 그리고 통해서 혁명까지 꿈꾸는. 혁명. 아까 춤을 추지 않으면 혁명을 네. 꿈꾸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혁명을 하실 분들은 관리도 하시고 또 춤을 또 계속 하실 분들은 또 춤을 하시고 어쨌든 그런 좀 유쾌하고 네.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고요. 저도 조만간 함께 그 딴따라 댄스홀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주빌리 은행에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은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주빌리은행이 지난 2015년도 8월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제 아마 주빌리 은행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은행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뭐 예.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신한은행 같은 네, 은행인가라고 네. 생각을 하실 금융은행. 수 있는 금융권의 은행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죠. 사단법인인데 네.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롤링 주빌리 운동이라고 외국에서 시작됐던 네.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네. 곳이고요. 네. 흔히 알려지기로는 빚탕감 운동 그리고 그쵸. 뭐 채권 소각 운동 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장기 채권이나 부실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소각하는 운동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액의 보통 한 1~2% 정도, 1%에서 2% 정도 네.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 채권들을 네네. 뭐 10년 이상, 20년 네네. 이상 된 장기 채권들을 소각하는 운동들을 네. 저희들 내수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종교단체 그리고 주로 이제 지자체하고 네. 연계를 해서 네. 이런 운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뭐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모르겠지만 네. 약 한 10조 원 이상의 물론 이제 네네. 채권 가액이긴 하지만 네네네. 10조 원 이상의 그 채권을 네. 소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네. 정말 그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론 이제 일부긴 하지만 네. 그 채권을 그 해소하기 위한 업체에서 그 압박하고 뭐 이렇게 요즘에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정말 불합리하게 하는 그 행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네. 이게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네. 겪어야 되는 아픔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네. 사례들을 보면서 많이 네. 좀 이렇게 그 좀 눈물도 흘리고 그렇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힘은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이런 역할들을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다라고 네,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고요. 네, 예, 네. 그런 분들을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그 지방 거버넌스 의정연구회의 공동 대표도 지금 맡고 계시네요. 네,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지방 거버넌스 의정연구회는 그 강력과 기타 이제 기초 지자체의 네네. 의원들 한 80여 명 정도가 이 안에서 예, 예.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네. 물론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네, 네. 공통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 있는 기초 단체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협치와 관련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에 대한 이 관심과 사람에 대한 그 희망, 사람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지긴 했지만 네. 좀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는 행정 그리고 사람이 중심에서 민과 간이 협력하는 일들에 네.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의원들이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정말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정과 협력의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한국형 거버넌스의 의미와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네. 해보게 됩니다. 네네. 이번 문재인 정부에도 사람이 먼저다.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사람이 핵심이고 가장 기반 혹은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거버넌스도 보면 행정 쪽에서 시민단체나 사람을 좀 활용한다, 이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외부나 이런 그 다른 곳에서 이런 그 의미들을 차용을 할 때 네. 형식적인데 너무 그렇죠. 얽매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중요한 관점을 세워야 될 사람에 대한 문제는 늘 이제 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일들이 그렇죠.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뭐 구 교수님도 이런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좀 더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질 네. 수 있는 네, 구조를 만드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의 예. 좀 내용 속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네, 됩니다. 네. 혹시 이제 뭐 같이 또 이제 앞으로도 교수님과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할 일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또 함께 또 공동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쏜살같이 막 달려와 가지고요. 벌써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나 인터뷰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유쾌하고요. 구 교수님 뵐 때마다 그 참 유쾌한 기운을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네. 저 연세에 참 흔치 않은 그 네. 정말 그 자기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그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들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좀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좀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그런 네.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나의 인터뷰 나오신 분들을 좀 면면들을 보니까 네. 정말 좀 훌륭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내시는 분들이 아, 또 예. 구혜영 교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늘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앞으로 좀 더 그런 역할을 더 잘 하라는 그런 네.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더 예, 열심히 맞습니다.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이제 뭐 약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40대에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안 되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윤창훈 교수님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많이 뵙는 또 페북 친구이고 또 교수님이신데요. 게스트로 함께 말씀 나누고 보니까 정말 친절하고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정말 팍팍 전해져 옵니다. 계속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통일과 대북관계 영역에서 많은 국민들과 사랑 관심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활동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리더로 더욱 발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디지털대학교 윤창원 교수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인터뷰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전문적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나인터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